네, 다음은 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보험 얘기를 한다면 먼저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그다음에 어, 그걸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또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그 벌금 과태료 커버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부터 보자면 P&I가 커버하는 것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발생한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커버합니다. 이 손해배상금에는 위자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커버되느냐 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 커버 안 된다라고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법에서는 그 인명 손해가 경영 책임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발생할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험에서는 선사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 조합원의 범위에 경영 책임자가 포함되느냐 당연히 포함될 것 같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은 보험 커버가 면책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보험에서 P&I 보험에서 조합원의 범위 어디까지를 조합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의 의미 또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니까 손해와 고의 중과실 간의 인과관계 그거는 한국법에서 판단하면 바로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중거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코리아 P&I 클럽에 가입했으면 한국법이 적용될 것이고 영국계 P&I 클럽에 가입해 있으면 영국법, 재팬 P&I는 일본법, 노르웨이 P&I법은 P&I는 노르웨이법이 적용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벌금도 똑같은 것입니다만 국제적인 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범법행위 혹은 범죄로 인해서 부과된 처벌 사항이나 벌금은 그걸 보상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보험으로 커버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조리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나 벌금을 커버하는 데는 일종의 제한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타빙고 케이스는 타빙고는 트롤 어선의 갑판원입니다. 이 트롤 어선의 갑판원이 해치카바에서 손가락 여러 개를 잘렸는데 이 사고에서 해치카바를 컨트롤 레버가 고장나 있었다. 2년 전부터 고장나 있었고 고장나 있었던 사실을 선주 측에서 알고 있었는데 수리를 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워싱턴 주 최고법원에서는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고 그동안에는 인텐셔널한 혹은 델리버레이트 그런 컨덕트로 인한 것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는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레클리스 신중하지 못한 선주가 신중하지 못했다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것인데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꼭 고의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신중하지 못한 것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 커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스 패밀리 사건은 컨테이너 선사 사건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한진해운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1994년도에 윌리스 가족이 밴을 타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에 한 트럭으로부터 떨어진 철제 조각을 자동차가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철제 조각이 연료통에 박혔고, 그래서 연료통이 폭발하면서 차 안이 전부 화염으로 휩싸였었는데, 그래서 그 타고 있던 아이들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운전자의 아버지는 크게 화상을 입었고요. 이 사건에서 7명이 피고가 됐는데,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또 트럭 드라이버 회사라든가 드라이버 보험회사라든가 트럭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 7명이 피고가 됐었는데, 전체 합의 금액은 1억 불이었습니다. 1994년도 사건에 합의를 1999년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진해운은 그 7개 피고 중에 한 부분인데, 한진해운이 감당한 금액은 5분의 1인 2천만 불이었습니다. 이때 한진해운은 그럼 뭐가 관여되어 있었느냐?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박스가 이 트럭 위에 그냥 실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진해운한테 니네가 트럭 운송을 시키려면 그 트럭 회사가 제대로 된 드라이버를 쓰고 있는지, 혹은 뭐 트럭 트레일러를 관리를 잘 하는지, 수리를 잘 하는지, 그런 걸 보고 트럭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너도 과실이 있다 해서 한진도 이건 소송한 게 아니라 합의로 끝난 것인데요. 한진도 이 합의에 참여를 해서 2천만 불을 지급했고, 당시 이제 한진 내부적으로는 담보 한도를 1천만 불까지만 보험 들고 있었는데 2천만 불을 배상하게 돼서 1천만 불은 호주머니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인 벌금을 보험 커버하는 것은 범의, 그러니까 범법의 억지력을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그 목적을 형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보험으로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커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지적이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벌금을 커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P&I는 오래전부터 일정 제한적으로 벌금을 커버해 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곳은 피해자 배상금이 금액이 작을 때 벌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하라 이런 제도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지급하라는 것은 벌금이, 외형은 벌금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일종으로 봐서 그런 것은 보험 커버해도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험 계약자가 과실이 없는데 부가실 책임 제도에 따라서 부과된 벌금 또는 사용자 책임으로서 부과된 벌금은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보험으로 커버해도 좋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I에서는 벌금을 커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I가 커버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나 선원에 대한 벌금은 원칙적으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익스클루전이죠. 다만 선원에 관해서는 완전히 익스클루전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선원이 벌금을 내게 됐을 때 그거를 선주가 대신 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또 계약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든가, 혹은 계약으로 선원이 벌금을 맡게 되면 선주가 대신 낸다, 이런 게 계약이 있고, 그런 계약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면은 그거는 P&I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후진국 같은 데 가면 선원한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 놓고 벌금을 안 내면 출항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주가 선원 대신에 벌금을 내고 출항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 같으면은 그것을 P&I가 커버해 준다, 이런 공감대가 있고, 그건 약간 다릅니다만은 선원이 밀수를 한다거나 뭐 다른 현지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수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억류되어 있거나 투옥되어 있거나 할 때
클럽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억류 동안의 숙식비 같은 생활비를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석방을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원칙에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경영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으로 가봐야 되죠. 경영자에 대한 벌금은 보험 가봐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을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선주한테 부과된 벌금이긴 한데, 그러니까 선주는 선박은 여러 나라를 기항할 때 그 기항하는 나라의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 준수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주가 고의로 혹은 선주의 묵인하에 심각한 법령을 위반해서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가하지 않는다. 자동으로 가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쇄구역을 출입했다든가 선박을 불법 무역에 이용했다든가 거기에 따른 벌금은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 자체는 아주 심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어긴 데 따른 벌금도 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 레코드북을 허위로 작성했다든가 뉴스 분리기가 고장났다든가 가지관을 설치했다든가 또 ISM, SMC를 선내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아서 벌금을 많이 받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나에서 가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바 기준은 심각한 위반에 따른 것은 가바를 하지 않는데 우발적이나 실수로 위반해서 벌금을 먹여진 것, 이런 것은 누구나 해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벌금이지만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페스트상에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이 신고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와 달라서 벌금이 떨어졌다든가 혹은 선원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벌금이 많이 있다든가 또 교대 선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을 맞은 경우, 이런 벌금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커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벌금이라는 게 형사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몇 가지 사항들은 클럽의 판단에 따라서 커버를 한다. 그 정도가 클럽의 포지션입니다. 법률 비용인데요. 법률 비용의 기본적인 것은 커버되는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만 커버합니다. 그래서 클럽에 사전 승인을 받을 때만 법률 비용이 커버됩니다. 해난 심판 비용도 해난 심판 내용이 P&I가 커버하는 사건에 대한 것일 경우에 사전에 클럽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난 심판 비용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나 보험자 면책이 있는데요. 보험자 면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망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시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무모한 항해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망성의 경우에는 가망성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출항 당시에 가망성이 없어야 되고 그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조합원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가망성이 없는 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가하지 않는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다만 이제 ISM 코드 증서가 유효하다 그래서 가망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ISM 코드 증서가 없다 그래서 가망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망성이 있냐 없냐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면 성급이나 ISM 증서를 발행한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ISM 코드는 피지컬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 면책 중에 하나는 보험계약자 선주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조합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특히 코리아 P&I 클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관리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인은 누구냐, 고의 중과실의 의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고의 중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해석은 보험계약 규정에 나와 있는 중과법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은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도 on the part of the memb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리인은 선원관리회사, 선박관리회사, 운항관리회사를 포함합니다. 특히 가입 증서에 뭐 조인트 멤버로 되어 있다든가 코어셔도 되어 있다든가 어필레이트 멤버로 되어 있으면 그들의 윌풀 미스컨덕트를 조합원의 윌풀 미스컨덕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판례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판례로 혹은 사실상 법적인 조리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주가 선박 관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 소유자의 고유 중과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질 때에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올트에고라고 합니다. 올트에고, 즉 분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드 멤버나 혹은 시니어 매니지먼트 디렉터의 고유 중과시라면 그거를 매니지먼트 회사의 고유 중과시로 보는 것이고 매니지먼트 회사의 고유 중과시는 또 선주의 고유 중과시로 봐서 보험 커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P&I에 특이한 규정이 있는데요. 코리아 P&I 클럽의 워딩을 보면은 클럽이 판단할 때 매우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항해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험 커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IG 클럽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 밑에 나온 것처럼 imprudent와 unlawful trading로 인한 것은 보험 커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시에서는 AIS 자동 위치 식별 시스템이죠. 솔라스에서는 AIS를 켜놓고 다니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AIS를 끄고 항해하다가 충돌한다든가 뭐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신중하지 못한 항해다 해서 보험 커버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는 시중보험사들이 임원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배상 책임 보험은 민사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형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임원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가봐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중보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발효에 앞서서 거기에서 나오는 처벌 내용을 커버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었는데 금감원에서 그러한 보험으로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법제정 취지를 모각한 것이다라고 해서 인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보험에 관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